무고죄가 징역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무고죄의 형량이 법에 정해진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의 형량보다 더 높은 거예요. 심지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시키는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무고죄가 사실 무거운 형벌로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인데,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게 무조건 불법인지가 궁금해져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성인 연인 간에 찍는 성관계 영상은 불법은 아니죠. 연인이 동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자기 동의 안 했다고 하면서 고소할 거고,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입증해야 될 차례가 되는 것인데, 그걸 입증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런 류의 사건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고소인은 마치 동의가 없었던 것처럼 바로 고소를 했어요. 포렌식 절차에 참여를 했어요. 관계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그 영상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영상 번호, 날짜, 몇 분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 고소로 인해서 의뢰인은 직장도 그만둬야 됐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야 됐고, 집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서 사실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러한 고통의 시작이 고소인의 허위 고소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의뢰인도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정도를 넘은 것 같아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여쭤보시죠. 무고죄는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고죄는 이제 쉽게 생각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게 무고죄입니다. 사실 의뢰인들이 저희를 찾아서 상담할 때 무고죄로 고소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한 90% 정도 말려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게 되려면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있는가가 첫 번째로 문제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신고하는 사람이 이게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또 하나의 허들이거든요. 그래서 무고죄는 인정되기가 정말 힘들고,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왜 더 힘드냐면 단 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CCTV도 없고 다른 목격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들 해주신 사건에서는 어떻게 무고죄가 인정이 된 건가요? 영상이 남아있는 거죠. 촬영을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이제 성관계 할 건데 영상 촬영하자 라고 해서 좋아 하자 이런 대화를 쭉 나눴고, 그게 다 영상에 촬영되어 있고, 근데 상대방이 자기의 동의가 없이 촬영됐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그대로 갖다 내면 동의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지잖아요. 그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심지어 처음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고소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신고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무고죄가 징역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무고죄의 형량이 법에 정해진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의 형량보다 더 높은 거예요. 심지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시키는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무고죄가 사실 무거운 형벌로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인데,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세게 처벌이 되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이제 만약에 연인 사이에서 촬영을 했고 이별 후에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이 무엇이 있을지. 일단 영상을 찾으세요. 동의하에 촬영했다라는 게 사실이면 일단 그 영상을 어디서든 찾아야 돼요. 포렌식을 하거나 어떻게든 그 영상을 다시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영상만이 상대방이 동의하에 동의한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하실 것은 이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들 이런 것들인데, 결국 영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백할 경우에, 반대로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영상이 촬영된 상황이라면 고소인 입장에서도 그 영상을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누가 봐도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몰래 촬영됐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는 대화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촬영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영상 가급적이면 촬영하시지 않는 게 어떤 가치관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영상은 가급적 촬영하시지 않으면 좋겠고, 특히 고소인분들께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의뢰인이 오면 그냥 전후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고소장을 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수임료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동의하에 촬영되었다라고 판단될 여지는 없을지, 왜냐면 내가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변호사님께 공유드리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사건 진행을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다음에 또 제가 새로운 질문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